새우들의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새우들의 나타난 고래 모양은 작사를 쏴도 죽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드TV 한우현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더십이 뭐예요? 리더십. 쉽게 세 글자로 얘기하면 영향력입니다. 더 풀이한다면 어떤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그 조직이 공동이익, 올바르게 서게 하는 게 리더십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리더십은 뭐예요?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서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대통령님의 리더십이죠.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의 리더십은 뭐예요?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조직원들이 건전한 그룹을 형성해서 잘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룹 리더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리더십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조직의 잘못된 어떤 문화나 잘못된 행위를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고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설법으로 A, 누구 너 이거 잘못돼 있어. B, 너 이거 틀려. 근데 이렇게 하면 고쳐지면 좋은데 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요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초등학생 하나부터 대상으로 하든 본인이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직설법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A 너 그게 잘못돼 있어 이렇게 망신을 주면 A가 알면서도 반감이 됩니다. 그죠? B 너 이거 잘못돼 있어 그러면 B가 알면서도 그게 망신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이 들어와서 조직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스피치 중에 6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가지 션. 간접 스피치를 통해서 조직원 스스로, 팀원 스스로 느끼게 해서 그게 치유될 수 할 수 있는 스피치 6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션. 첫 번째가 edification. 즉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격려해줘라. 화이팅 해줘라. 공호라는 책이 있죠. 공호라는 책에서 기러기가 세 가지 동물을 비유했는데 기러기를 첫 번째 비유했어요. 기러기들이 멀리 날아갈 때 끼럭끼럭끼럭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칭찬해주고 화이팅 해주는 거랍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러기가 지쳤을 때 두 번째 기러기가 앞에 가서 길이로 가려고 지친 기러기는 뒤로 가고. 그러면 우리가 팀원들이 어떤 조직이든 팀원들이 서로 지적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화이팅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힘들 때 서로 칭찬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어떤 데서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떨렸어요. 처음 강의하는 날 굉장히 떨렸는데 저와 상관없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로스 분이죠. 그분이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을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꼭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강사를 물어보니까 생전 처음 강의하는 저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 다행이다. 사장님이 강사라. 그래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죠. 그래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땀을 흘리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어떻게 얘기해요? 사장님 멋졌어요. 사장님 덕분에 의사 선생님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다 보니까 그분은 뭐예요? 에듀피케이션 한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저한테 왜 하필이면 사장님이 강의지? 큰일 났네? 두 번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사장님 때문에 그분 사업 안 하기로 했어. 이러면 저는 무대 공포증에 걸립니다. 그죠? 근데 그분의 에듀피케이션 하나가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어떤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에듀피케이션 어떤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말고 어떤 지적 이전에 뭐예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화이팅을 해줘야 된다. 그게 에듀피케이션. 두 번째 뭐예요? 어소시에이션. 서로 협력하라. 서로 협동하라.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래의 모임이 아니라 새우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고래는 작살 한 방에 죽습니다. 근데 새우가 나타난 고래 모양은 새우들의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새우들의 나타난 고래 모양은 작살을 쏴도 죽지 않아요. 단지 성공이란 모습이 고래 모습일 때, 고래 모습을 방향을 틀어도 유지하려면 한 몫을, 원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뭉침은 큰 한 마리, 큰 뭉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을 이루는 게 뭐예요?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겼거든요. 포르투갈의 피구라는 선수의 하나의 월급은
히딩크를 포함해서 전체 우리나라 선수의 그 당시에 월급보다 더 많았습니다. 연봉보다. 그죠? 근데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게 뭐예요? 협력이에요. 협동. 각자 분야가 각자 포지션별로 아주 그냥 협력을 엄청 잘한 겁니다. 각자 분야 사람들이. 가끔가다 스포츠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투입됐는데 이기는 경기를 그 사람 져요. 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각자 했던 역할을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팀워크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어소시에이션,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이 무너지면 팀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줘라. 서로 협동해줘라.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라, 서로 대화하라. 가정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조직도 그렇고 싸움의 원인, 결별의 원인의 상당수가 뭐예요? 소통의 부재입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은 다 틀립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데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해서 오해라는 것을 낳고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직 간에 어떤 결별이 없고 다툼이 없으려면 스폰서든 파트너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소통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통섭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통섭, 어떤 벽이 무너져요. 각 분야가. 이럴수록 소통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화가 돼 있지 않으면 오해로 인해서 조직은 무너집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본인은 본인만의 어떤 것을 우산을 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접했는데 그동안은 위로부터 정보를 안 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걸 놓쳐서 위에서 받는 프로모션, 회사의 프로모션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파트너들은 그 프로모션을 받지 않아서 원망이 다 본인한테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스트레스 인해서 그 팀을 떠났어요.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에 스폰서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 다른 분야도 가정도 그렇고 충분한 소통,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래요?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 우리는 프로모션의 귀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프로모터가 돼야 돼요. 아나운서와 프로모터는 틀립니다. 아나운서는 이렇게 하죠.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에 무장공비 20명이 나타나서 수십 명의 양민을 사살했습니다. 근데 프로모터는 이렇게 하죠. 자기 감정을 넣어서 아유 큰일 났어요. 강릉에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양민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본인 감정에 충실한 거죠. 근데 요즘 스포츠 방송을 보면 옛날에는 아나운서적인 스포츠 방송인들을 많이 데리고 갔지만 해설자도 그렇고 요즘은 프로모터가 강한 아나운서를 많이 데리고 갑니다. 김성주 아나운서가 롱런하는 이유는 뭐예요? 프로모터가 강해요. 스포츠 중계에 강호동 씨도 가요. 그건 뭐예요? 프로모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사업은 자기 감정을 충분하게 감동을 받아야 돼요. 본인이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면서 본인이 A라는 제품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고 아나운서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로 남한테 감동의 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운서가 아닌 프로모터가 돼야 된다. 다섯 번째가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부여.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죽었다 깨내도 여기서 꼭 성공할 거야. 그런데 본인이 책을 읽지 않고 모임에 가지 않으면 본인의 열정이 죽습니다. 본인이 힘든 날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누가 싸웠고 아니면 집안에서 와이프하고 싸우든 아니면 남편에서 싸우고 그래서 사업 열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업 열정이 떨어지니까 모임도 안 가고 책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SNS도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본인의 모티베이션이 떨어져서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을 읽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웨비나를 참석하면 본인의 Y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 즉 셀프 모티베이션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모티베이션. 여섯 번째가 뭐예요? 듀플리케이션, 복제입니다. 이 사업은 복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 사업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묘한 게 있습니다. 나쁜 것은
복제가 잘 돼요.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농담을 해요. 아이들한테 어쩌면 너희들은 엄마 아빠 나쁜 것만 빨리 배웠냐? 근데 이 세상 모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모한테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은 아들이 빨리 배웁니다. 근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은 정말 천천히 배워요. 그렇다면 팀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과 나쁜 선택은 파트너들한테 빨리 전달됩니다. 근데 팀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과 좋은 방법론은 나쁜 것보다 늦게 전달돼요. 문화가 또 천천히 전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문화를 깔고 좋은 것을 복제시키려면 10배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사랑과 드라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것을 사랑과 전쟁에서 했던 것 같은데 유명한 성형외과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여성지에서 그 부인은 얼마나 부러울까 해서 여성지 기자가 부인을 촬영하러 갔습니다. 근데 부인이 보니까 대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야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 하면서 기사를 쓰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사의 감각으로 그 후배 의사의 부인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밀착 취재를 하다 보니까 샤워를 할 때 보니까 뒤에 허리 이렇게 맞은 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보니까 그 남편이 매일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부인을 때릴 때마다 그들의 아이는 건너방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매일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기자가 이런 것들을 사회에 까발립니다. 사회에 공표를 해봐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어떤 명예가 사회에 까발리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부인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 남편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남편의 아버지가 매일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남편은 어린 시절에 사랑방가서 매일 입을 두벌쓰고 자기 아들처럼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도 모르게 똑같이 복제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쁜 것은 이렇게 빨리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제 이혼을 하고 공원에서 수심에 차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자기 아기가 7살짜리 자기 아들이 여자 또래를 엎어놓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아이도 폭력이 복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duplication, 리더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최선을 할 때 그룹에 그런 문화가 깔립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복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스션은 첫 번째가 edification, 두 번째가 association, 세 번째가 communication, 네 번째가 promotion, 다섯 번째가 motivation, 여섯 번째가 duplication입니다. 이렇게 간접 스피치를 하다 보면 그 누군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조직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본인의 한 번쯤 조직을 치유할 때 식스션에 대한 강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